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휴가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박찬수 기자 대신에 손원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히 이제 손원재 기자께서는 그 뉴스엔 저희 이제 처음 출연하시는 건데 신문 기자들도 요즘 그 자체 언론사에서 하는 방송들이 있죠. 뭐 유튜브 방송 같은. 네, 맞습니다. 손 기자께서도 그런 방송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회사도 한겨레 TV라고 유튜브 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곡지 중에 하나로 논설위원들이 출연하는 논설이라는 시사평론 논설. 네네.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뭐 말석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 최병묵 위원과 그 전에 뭐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잘 알고 계신 사이인가요? 뭐 저는 뭐 워낙 잘 알고 있죠. 예. 대선배시고. 네. 네. 최 의원께서는 처음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이제 그 타사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기자들하고는 잘 네. 아는데 네. 손 기자는 조금 낯이 서네요. 최 의원이 조금 더 선배신 거죠? 그렇죠? 뭐 네. 워낙 선배시죠. 네. 더군다나 정치부 기자신데 네. 오늘 좋은 합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그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여당, 야당 모두 갑자기 이 징계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돌풍뿐만 아니고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먼저 그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당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2주 뒤로 미뤘는데요. 한편 그 이준석 대표의 핵심 참모라고 하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준석 대표 징계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윤리위 결정을 보고 국민의힘 윤리위는 현재 어떤 분위기다? 두 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먼저 최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제 어제 소명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걸 놓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의혹이 다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저께 다뤘던 것이 증거인멸 교사 부분입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을 이준석 대표가 지시를 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가서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그림인데 네. 어제 김철근 정무실장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의 지시를 부인한 것으로 보여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지시를 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측컨대는 7월 7일 날 나와서 이준석 대표도 부인할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실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수사권도 없는 윤리위원회가 밝혀내기가 과연 쉬울까? 이 점에 있어서 저는 7월 7일 날 과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아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증거가 없어요. 심증은 틀림없이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도 부인하고 김철근 실장도 지시받은 적 없다고 하고 네.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징계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연결고리가 뭐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별 흔적이 없이 별 증거가 없이 징계를 시도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2주 이렇게 뒤로 미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이 징계는 하루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2주 동안 뭐 다른 변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2주 뒤로 미룬 것은 아마 뭔가 다른 변수가 좀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윤리위의 그 분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두 가지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로는 어제 김철근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네. 이제 끝나고 나면서 징계 대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이것은 결국 김철근 실장이 뭔가 잘못을 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심의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잘못이라는 것은 결국은 김 실장이 그 내려가서 뭐 증거 인멸을 위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일단 그 김 실장의 그 징계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자체가 그 이후로 넘어가는 이 대표에 대한 그 징계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결국은 뭐 그렇다면 김 실장의 그 행위가 과연
이 대표에 의해서 교사됐느냐 이 부분을 이제 따져보겠다라는 거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짚어볼 수 있는 게 과연 성접대가 있었다고 보느냐라고 어제 이양희 위원장한테 윤리위원장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뭐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뭐 그 부분을 짚을 수는 없지만 상식에 맞춰서 판단하겠다. 네.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것은 상식에 맞춘다라는 그 자체가 갖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이라는 그 최측근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 어쨌든 내려가서 증거 인멸을 위한 어떤 행위를 했고 네. 상식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 이 대표의 어떤 그 접점을 네. 뭐 유추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징계 결정에 대한 암시로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성적대 당사자로 거론이 된 김성진 대표 측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근을 자처한 사람들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도 향후 윤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바로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 윤리위가 뭐 이미 어떤 하나의 그 결론을 좀 전제하고 움직인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윤리위가 이 대표나 그 김 실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장아무개라는 이사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장아무개 이사가 전화를 했다는 거죠. 뭐 자기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온 그런 폭로와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좀 만나달라라고 해서 김 실장을 내려보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김성진 그 대표이사는 또 별개로 지금 뭐 일정표를 그러니까 그날 이 대표와 만났던 그 일정표를 공개하고 또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 변호인이. 변호인 열어서 뭐 이 대표 쪽에 해유가 있었다. 해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윤리위가 어떤 식으로든 뭐 연계를 시키고 뭐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아마 징계를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런 건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진 대표가 오늘 경찰에 원래 나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또 안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회유와 협박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육하원 측에 맞아야죠.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또 연관된 사람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연관되지 않고 그냥 주변 사람 누가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증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없이 그냥 심증만 가지고 옛날에 뭐 무슨 원님 재판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상대가 대표잖아요. 그래서 회유 협박에 이준석 대표가 개입이 됐느냐 뭐 그런. 아니 우선 회유 협박이 있었느냐. 지금 김성진 그 대표의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익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느냐. 있었다면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흔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윤리위의 결정이 이제 보류가 되면서 당내 혼란이 더욱더 이제 2주 동안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 의견은 이제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준석 대표를 따라서 입당을 했던 젊은 지지층 사이에서는 반발이 꽤 큰 그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 앞으로 거취 횡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전망 들어보고요. 만약에 이제 경고 같은 경징계가 나와도 이준석 대표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공방까지 갈 건지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뭐 여러 다른 정치인들도 되게 그렇지만 이런 혐의점이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요. 끝까지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행태,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마 경고든 무엇이든 간에 아마 끝까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주간 뭐 이제 일단 윤리위원회를 그 뒤로 늦춰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2주 동안 당내 갈등은 굉장히 극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정당에서 윤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룰 게 아니고 이건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당내의 갈등은 2주 동안 훨씬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 대표의 평소 성향을 보면 뭐 워낙 도전적이고 네. 뭐 논쟁을 오히려 즐기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뭐 대선 때도 그 조수진 최고위원이랑 뭐 김건희 여사 그 언론 대응을 두고 뭐 심각한 그 논쟁을 벌인 적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가는 문제 두고 정치적 의원과도 뭐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성향이 그대로 뭐 발휘될 걸로 보고요. 특히 이 문제는 정치 생명이 사실 달려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물러설 이유가 없죠. 아마 적극적으로 뭐 맞서 싸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경고 같은 이제 뭐 그 경징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대응은 어떨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경고일 경우에는 현재로서 뭐 당 대표 직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근데 아니냐. 뭐 본인은 이런 경고도 얘기를 받아들일 나오고 수 있죠.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뭐 그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뭐 어떤 식의 문제를 뭐 삼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뭐 그 선 정도는 받아들이고 업무를 할 것이다. 뭐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경고든 뭐 중징계든 네. 이준석 대표는 가리지 않고 아마 다 대응할 것이다. 끝까지 네. 정말 순백의 어떤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본인이 아마 대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드라이브를 건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당초 윤리위가 예상보다 앞당겨서 열린 게 혁신위 힘을 빼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당내 각종 의원 모임들도 속속 출범을 하거나 그 출범 예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 징계 여부에 따라서 그 당권 구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결국은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대표의 그 당 대표직 수행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뭐 일부에서 예상하는 대로 그 좀 일정한 중징계가 내려지고 당 대표 수행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 뭐 각층에서 좀 뭐 자기 당권을 두고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뭐 그 윤핵관 쪽에서는 뭐 장제원 의원이 뭐 그 민들레 뭐 이런 모임을 만든 것도 있었고, 네. 또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새로 모임을 하나 네, 그렸고 세미대. 거기에 네. 예, 뭐 46명 정도 그 대규모로 출범을 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차기 당권을 좀 내다보고 움직임들이 좀 열리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하게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확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제명은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집을 안 해도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는 그 순서가 남아 있는 겁니까? 남아 있는 거죠. 네. 아니 소집을 해서 제명을 결정했을 때 네. 그게 윤리위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리위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 그거를 뭐 감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당원권 정지나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최고위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받아들일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네. 지금 뭐 당권 투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제 일부 현장 기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다시 연다는 얘기인데 전당대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를 지금 한 1년 남았습니다만 당원권 정지를 1년을 당하지 않는 한 전당대회를 다시 열 이유가 없잖아요. 당원권 정지라는 건 그 기간이 끝나면 대표로 다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뭐 다음 그 대표가 누구냐 하는 걸 논의하는 이런 상황까지 아예 갈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네. 부분은 그러니까 뭐 당원권 정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1개월에 3개월 정도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지 기간 지난 다음에 복귀할 것이다. 뭐 이전에도 김술래 뭐 최고위원이 징계를 당한 다음에 복귀한
전례가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만약 6개월 이상 이렇게 벌어진다라면은 사실 그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뭐 6개월 동안 당 대표를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비대위로 가든지 아니면 뭐 새로 전당대회를 열든지 그 당권을 어쨌든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징계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또 그 대표가 당규상 최고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해서 징계를 철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그게 지금 저 당원 당규상 보면 제명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뭐 당원권 정지나 이런 거는 또 최고위원회 보고를 안 해도 돼요. 그건 윤리위에서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원권 정지나 그러면 윤리위원회도 당원권 정지나 이런 걸 통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개입을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라도 아마 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법적 투쟁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봤는데 민주당도 이 당내 징계 문제로 갈등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결정 이후에 이제 파장이 계속 일고 있는데 최 의원은 재심 청구에 들어갔고 당 비대위가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이제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이 재심을 하더라도 윤리심판원이 결정을 이게 번복할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심도 역시 윤리심판원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윤리심판원에는 다 뭐 판사 출신이든 뭐 이런 법조인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법조인들이 그러면 제 관점에서 보면 사실관계가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성희롱 발언과 관련 그게 명확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6개월을 뭐 3개월로 줄여준다든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이러면 이걸 재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리심판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재심 청구 이제 최강욱 의원이 재심 청구한 부분은 자기가 자기 결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뭐 2차 가해를 가했다는 게 좀 억울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약간 경감될 소지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또 6개월이 굉장히 아주 심한 중징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어서 저는 그냥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네네.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리심판원이 굳이 뭐 재심을 한다고 해서 봐줄 이유가 없죠. 하나도. 지금 뭐 최강욱 의원 이 징계를 두고 여론도 나쁘지가 않고 사실 또 뭐 당으로서도 그 어떤 쇄신의 어떤 분위기 이걸 뭐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지금 널리 좀 각인된 상황인데 이걸 네. 뭐 새로 연다고 해서 전혀 봐줄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된 다음에 최 의원이 주도하는 초선 모임 철험회 해체론이 또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징계 결정이 만약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 민주당 안에 있는 강성파로 분류되고 있는 뭐 그런 세력 모임에게 좀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철험회 같은 뭐 그게 강성이든 뭐 연성이든 간에 그런 모임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아,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뭐 정치인들은 친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뭐 가까운 친구도 있고 먼 친구도 있고 아예 뭐 의절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정치인들 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여야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철험회는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좀 강성 그 의원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철험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철험회의 주장을 받아주는 일부 당원, 그다음에 그걸 받아주는 당 지도부,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강욱 의원의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뭐 철험회 해체론이라는 거 그 주장 자체가 저는 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뭐 그런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일단 당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성 팬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점들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철험회가 그동안 이제 뭐 철험회 자체가 뭐 문제라고는 할 수 없고 말씀하셨듯이 네. 결국 거기에 강성 팬덤이 작용을 해서 그 움직여 왔던 뭐 이런 부분들에는 일정한 제어력이 발휘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뭐 최 의원 징계 부분은 사실상 좀 현재 민주당의 그 당내 그 갈등에서 부차적인 문제죠.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고 그 이재명 결국은 의원이 출마하느냐 뭐 이 부분일 것이고요. 이 부분을 두고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나와야 된다라는 뭐 일정한 그것도 이제 강성 팬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 영향력이 뭐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1박 2일 그 네, 네. 민주당 당내 그 세미나에서 네. 이재명 의원이 오늘 거기 참여를 했는데 네, 네. 거기 그 참여 오늘이 그 분수령이 될 거라고 이제 관측이 나오고 뭐 있더군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당대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뭐 근데 당내에서는 뭐 대부분 뭐 출마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논설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여야 모두 선거 끝나고 나서 당내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뭐 이 부분을 두고 상당히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럴 때일수록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그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저는 여야 대혼돈의 유니버스 국민 눈높이가 해법이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왜 의원 모임 속속 뭐 출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고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뭐 지지하거나 뭐 이런 또 젊은 층들의 그 움직임 같은 것도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팬덤 정치해서 뭐 마치 팬덤 정치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는 정치인들도 많고 일반 국민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팬덤 정치는요, 어찌 보면은 좀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팬덤이 많아야 그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다만 너무, 그거를 네, 지나치면 아니 일부 지나친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봐서 팬덤은 죄가 없다. 이거를 제가 한 줄로 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그 송 기자께서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뭐 오늘 뭐 많이 배우고 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내 징계 문제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여야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손원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